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다들 미국 증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을 뜨면은 미국 증시부터 바로 체크를 합니다. 진짜 다른 거 먼저 안 해요. 그냥 진짜 눈 뜨자마자 항상 미국 증시부터 보는데, 딱 오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느낌이 어땠나요? 보자마자 저는 오늘 어젯밤에 적당한 수준의 흐름을 유지를 하는 걸 보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빠지고 그래도 좀 버텨주긴 하네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밀렸던 거죠. 오늘 또 힘겨운 하루가 되겠구나, 오늘 오전에 진짜 또 힘겨운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예, 역시나 오전에 코스닥 어땠습니까? 시장. 역시나 오늘 무슨 어디 롤러코스터 어디 놀이공원 온 것 마냥 아침에 아주 지저분하게 흔들어댔죠. 보시면 이게 오늘 아침부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더 심해 보이네, 그죠? 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청룡열차네요. 보니까 아침에 시작한 2분 동안에 급격히 떨구고 3분 동안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넣고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반복을 하고, 야, 너무 피곤하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사하고 합시다, 점심 먹고 합시다, 방송 계속 하루 종일 방송하니까 식사하고 합시다부터 식사 끝날 때까지 이 구간에서 식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금 식사 끝났죠? 식사 시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아주 맛도 들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거의. 점심시간 때 체할까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식사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 식사 끝나고 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제 확인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딱 분봉을 섰죠. 40분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야? 우리 식사 마칠 때를 기다렸나? 마치 오늘 아침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롤러코스터의 종지부를 찍는 것 마냥 아주 모습을 강하게 오후장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인상 깊은 장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설명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부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잘 만들어냈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오는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놀이공원 놀이기구 탄 거 같죠. 놀이기구 출입구에서 타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흔들어 놓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오늘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많이 개편이 되었어요. 많이 종목들이 이제 정돈이 된 것도 있고 급등주가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매수해놨던 TK 케미칼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너무 지저분한 이 W 파동 속에서 이거 여기서 더 볼 수 있지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듀얼코어가 아니잖아요, 제 머리가.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 위해 시장도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집중을 해야 되고, 대형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기관들은 어떤지, 연기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 모니터 지금 8개 9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있던 우리 종목의 급등 종목 TK 케미칼을 놔줬습니다. 적당히 놔줬어요. 언제? 분봉으로 보시면 이때 놔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일단 너무 복잡한 시장이고 머리 아프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그쵸? 여기서 다 끝냈어요. 아침에 매도 수익 실현을 다 하고 적자하는 수익이었습니다. 10%대. 그러고 나서 이제 장을 바라본 거죠. 복잡한 오늘 흔들리는 장. 자, 그 오늘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역할을 시장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였더라? 이게 며칠 때였죠? 제가 글을 쭉 써드린 거 잠깐만 보자. 그거를 먼저 한번 읽어드려. 이거 7분 동안 이거 못 끝내겠네. 누가 아까 예견하셨죠? 제가 7분 정도 오늘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20분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지?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갑자기 드는데. 자, 이거랑 같이 봅시다. 제가 그때 어떻게 써드렸냐. 언제였지? 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 장문의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아, 다 예상한다고요? 네, 채팅 안 보이시죠? 채팅 이따가 녹화할 때 같이 올려드릴까? 잠깐만요. 절대 못 끝낸다고요? 아, 7분 목표였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3월 18일이었네. 자, 3월 18일에 써드린 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의 흐름이랑 비교를 매칭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월 18일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월 18일이면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이에요. 그쵸?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자, 보세요. 목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목요일의 차트상 단기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자, 딴 건 다 믿지만 몇 분 안에 끝낸다는 거, 이것만은 안 믿는다고요? 아이고, 맙소사. 제가 그러다가 한번 진짜 제가 빨리 끝낸다고 했을 때, 한번 진짜 빨리 끝낼 거예요. 자, 봅시다. 21년 3월 18일 코로나 폭락 이후 1년. 진짜 3월 18일 우리 폭락 마지막 날이 3월 19일이었죠. 20년 3월 19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코로나 폭락 이후 1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점. 1. 우려감 반, 기대감 반이었던 FOMC 회의가 무난하게 종료된 후 외국인 기관들이 겁을 먹었던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최대한도로 뺏으려 노력했던 오전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니 괜히 팔았구나. 오전에 개인들이 팔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흔들 때. 코스피에서. 그렇게 겁낼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개인들의 생각이 모여서 오후장의 매도세를 줄이면서 오전 대비 불안정하게 마감했습니다. 오늘과는 조금 다르죠. 반대로. 하지만 불안정하게 종료된 직후 외국인들의 종가 이후에 선물 매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이길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네 번째, 결국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FOMC 회의 등 중대한 일정들을 마무리 지은 앞으로의 시장 관전 포인트는 전 세계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수급 문제죠. 미국 국채 문제는 시장이 일정 부분 개입할 수도 있기도 하고 시장은 적응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금리도 지금 조정 충분히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왈가왈부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엔 또다시 며칠 사이에 적응한다라는 겁니다. 대비도 되어 있고 채권 시장은. 자, 신용장구도 3개월 가까운 하락 조정장에서 많이 줄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신용장구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인 투자자의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성급한 한방 성향의 자금들을 따돌리는데 외국인들은 온입을 다할 것이며 각종 언론, SNS 등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이런 불안정한 자금들을 코인 시장이나 코인으로 많이 5조에서 10조 원까지 이동했습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미국 주식에서도 가장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동할 것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점 슈팅 나오는 종목의 개인들을 유입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로빈훗, 미국의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돈, 자금력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서 찍어서 글을 써서 타이핑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프레임 씌우기, 언론 플레이, 뉴스 생성 후 노출 등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쉽게 따돌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지난 3개월간 약 5조 원 이상 코인 시장으로 이동한 흔적들을 볼 때 추가적으로 이동이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공매도 재개 시기와 근접해지면 한 5월 초죠.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시기가 주식시장과 반대편에 있는 코인 시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꺾인다라는 거죠. 조만간. 3년 전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흐름이 뒤바뀐 것을 리와인드 해보시고 그때보다 더 늦어지고 더 자극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좀 더 많은 투자자들, 좀 더 많은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거래대금 투자자들의 공격적 특징도 변화가 생겼고 더 많이 거칠게 더 많이 흔들어줘야지만 개인들의 매매 패턴, 매매를 다르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집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성공하는 투자 전략은 한마디로 귀가 얇으면 불리합니다.
주식에 집중하시는 분은 주식을 하시고, 뒤늦게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이만큼 시간 보냈으면 주식으로 커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마지노선에 나가가지고 또 꼭지 잡고 엇박자 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만 살면. 그죠? 다만 먼저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수익을 봤던 분들은 예외지만, 코인 시장에 한참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걸로 또 성과를 내셔야겠죠. 그분들도 적당한 구간에서 마무리 짓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타이밍상 부드럽게 내 계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딱 고점, 저점을 왔다 갔다 잘 하시면, 타이밍이 맞으시면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즉, 뒤늦게 가벼운 이동은 화를 부릅니다. 다 과거에 다 그랬던 개인들의 역사가 있죠. 나를 지켜주려 하는 사람은 금융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내 자신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악마들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들, 기관들 다 믿지 마세요. 꼬신다면 왜 꼬시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탈 버스가 출발했다면 그 버스 뛰어서 따라잡지 마시고, 버스가 출발했으면 버스 따라잡아서 가는 사람 없죠? 다음 버스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개인들의 공포감을 몇 개월간 형성시킨 후 재출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만약 바로 출발이 안 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고질적인 문제인 개인들의 수급 전환에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외국인들은 혹은 연기금, 자, 오늘 이따가 얘기할 내용이에요. 연기금, 투신 등 기관들은 그 수급 전환에 성공시킬 겁니다. 좀 더 자극적인 흐름을 고의적으로 줄 거라고요. 공포지수와 곧버스 등 각종 심리지표들을 적절히 활용 해석하며 순방향의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작년 초부터 시작된 트로이카 중심의 대세 상승장이 어느덧 2-3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겁니다. 당시 최저점에서 들이받았던 외국계 대형 자금들은 아직도 붙어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것도 움직였죠. 그 이후에 진입한 자금들로 들어갔다 나갔다 싸우는 겁니다. 공포지수도 꼬실 거예요. 61선을 올라타는 척을 할 겁니다. 오늘 그랬을걸요? 61선 올라타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5년 가까이 펼쳐졌던 트로이카 대세 상승장과 구조적으로 흡사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트렌드나 투자자들의 구성, 자금 사이즈 등이 달라진 만큼 좀 더 고난이도의 증시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주식을 선택했다면 멈추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서 해결하세요. 도망가거나 멈추면 저점에서 나가고 고점에서 또다시 들어와서 고생하는 일만 평생 반복될 겁니다. 발전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둘 다 하는 것은 체력과 능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체력과 능력이 된다면 하시는 건 괜찮으나 원래 하시던 분이 아니면 잦은 이동을 하지 마실 것 당부드립니다. 꼬여요.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방식, 포지션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떤 투자자인지, 어떤 형태의 투자자인지, 데이 트레이더인지, 스캘퍼인지, 중기 투자자인지, 스윙 투자자인지, 코인을 하시는 분인지, 코인 투자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투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월 18일에 제가 길게 카톡방이나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게시판이나 써드렸던 내용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자, 지금 뭐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이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점을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유튜브 가시면은 지금 최신 영상 있잖아요. 최신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요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20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자, 요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신 영상. 제 유튜브 가시면 여기 보면은 3월 하락장에 대한 고찰 2주 전 있잖아요. 요때 지금 요 시기의 차트와 지금 방금 전에 3월 18일에 긴 글을 써드렸던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가서 검색해가지고 가서 안 보신 분들 보시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리와인드 돌아가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과거에 다 3월달 작년부터 쭉 시장 관점 다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 마지막에 지금 올렸던 저날 시장 보시면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저점을 찍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날에 남들은 다 공포감을 겪고 있지만 공포스러워서 지금 어떻게만 팔아야 될까 막 하고 있지만 이날은 딱 이날 끝나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점 찍었다. 맞죠? 채팅 남겨주세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2 한번 눌러주세요. 맞죠? 그러고 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저 영상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중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8일이 언제인데요? 요날이죠, 요날. 요날 흐름 보고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본 겁니다. 이때와 이때를 비교 분석해보면서 변화를 느껴보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코스피로 한번 볼까요? 요날이고 3월 18일 요날입니다. 돌파하는 날이에요. 물론 밀렸습니다. 느낌이 그때부터 이 구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뭔데요? 오늘 하루 오늘 왜 이렇게 오전에 어지러웠을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제가 무슨 징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뭐지? 오늘 이상한데 이거 어떤 변화가 생길 징조 같다. 폭풍전야라는 말은 변화가 생기기 전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에 잠잠한 걸 얘기를 하죠. 이거 뭐였더라? 변화가 생기기 전에 약간 조짐이 있는 거, 그 지진 나기 전에 어떤 약간 막 그 흔들림 현상, 사람이 못 느끼는 막 그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전조 현상.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나서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왜냐면 흔들어 놓기 때문에.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주주 구성이 많이 바뀌고 그 주주 구성이 바뀌는 데에는 어떠한 모션이 필요하겠죠. 그 모션을 주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급락 포지션 보여주고 급등나고 완전 변동성을 줍니다. 가만히 얌전히 안 둔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심리를 자극해서. 뇌가 움직여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 어제 무슨 뉴스가 났나요? 아까 전에 연기금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이틀 전에, 이틀 동안에, 어제 뉴스가 새로 나왔죠. 어떤 뉴스? 국민연금 기금이 26일에 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이겠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50일 연속 막 팔고 그랬잖아요. 그쵸? 왜 그랬어요? 규정상의 문제였던 거죠.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이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꾸만 매도를 해서 그 비중을 규정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가 나온 바로는 26일에 즉 내일 기금위를 열어서 발의된 내용이 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거였죠. 그거 나오자마자 연기금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까? 즉각 반응.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선물은 뭔데요?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다가 베팅하는 거죠. 최근에 연기금이 선물 매수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렇게까지 두껍게 한 적이 없어요. 주식도 팔고 코스피 보세요. 신나게 팔아듭니다. 50일 잠깐 그때 한 이틀 사들이고 계속 팔아요. 오늘까지도 팝니다. 주식도 팔고 대량으로 팔고 선물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가 나온 직후로부터 먼저 누군가 조짐이 있었나 보네. 먼저 사들이기 시작한 이때부터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갑자기 선물을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마냥, 누가 쫓아잡는 것 마냥 따라오기 시작해요. 왜? 선제 먼저 이제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까. 내일 그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통과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수는 내일 그 발의된 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죠. 근데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연기금에 지금 매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신권과 함께. 연기금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돈이 모인 것을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 너무나 지금 몰매를 맞았죠. 언론에 몰매를 상당히 지금 동학개미들의 몰매를 맞았잖아요. 연기금 왜 이렇게 파냐? 공매도도 짜증나는데 왜 이렇게 연기금 이렇게 파냐? 그랬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뭔가를 거대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장문의 글에서 연기금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연기금이든 개인들의 수급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 그게 어제 오늘부로 강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느끼시고 오늘 시장의 흐름을 느끼시고 오늘 체력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3월 25일 2021년 3월 25일 18일 제가 그때 영상 마지막으로 찍은 3월 하락장에 대한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찍은 거 한 3개월 하락한 거의 끝자락이라는 그 메시지로 찍은 거 3월 18일과 25일의 흐름들을 잘 기억해 보시고 앞으로 매매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다 계획 짜고 제가 다 분석해서 제가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혼자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러면 그 왜 연기금은 왜 선물을 매수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혹은 왜 이렇게 흔들어 댔는지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기 그 다음에 대선이 내년에 다가온 시기 지금부터 시작될 2, 3, 4분기 동안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로이카 종목들 2차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가 너무 많아요. 오늘 뭐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2천억대 또 사들였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간 개인들의 순매수가 8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 어떻게 뺐을 건데요? 어떻게 뺐을 건데? 지금까지 흔들었는데도 개인들이 샀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줬는데도 개인들이 샀어요. 어떻게 뺐을 건데? 그들한테 달콤함을 살짝 주려고 할 겁니다. 네, 그건 어떻게 줘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달콤합니까? 올려야 달콤합니까? 개인들의 매물을 뺏을 방법들 고민할 겁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자, 곧버스 보겠습니다. 곧버스 오늘 60일선 딱 올라타면서 예쁘게 꼬시네요. 지난번처럼 보세요. 지난번처럼 60일선 올라타면서 이때부터 그때 어땠습니까? 와 이제부터 곧버스 시작이야. 정말 난리 났었죠? 곧버스 어마어마하게 들여왔었죠. 저점 때도 그랬고 물론 이때는 이제 큰 돈들이 기관들에도 자동으로 매매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시작이야. 수량을 늘리면서 계속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것도 모른 채 그죠? 지금도 살짝 60일선 올라탔어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ETF 상품은 지능 구조로 갑니다. 매매 비용도 들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지금 올라 있습니다. 2조 1000억으로 최근에 이때 2조 원이었는데 더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주가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량을 늘려서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한 1850만 주 정도 샀네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개인들이 쓸어 담는 어느 날 갑자기 한 5천만 주, 7천만 주 이렇게 사들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또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수급 보면서 끝날까요? 삼성전자 수급이 오늘 개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진짜 삼성전자 사랑이 너무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지금 완전히 그냥 고착화됐어요. 이제는 시장이 올라갈 때 물론 삼성전자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가성비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올라왔을 때만 삼성전자가 매매가 유효했어요. 예,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원래의 삼성전자 특징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많이 하고 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한 고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네, 결국에는 장기전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장기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시장 흐름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것들 정리를 계속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단기성 종목으로 타면서 상반기 정도에는 포트 재건축을 각자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앞으로 다음 대선 시즌까지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TK케미칼 수익 오늘 18% 올라간 TK케미칼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자, 7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